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신문을 펼쳐보면은 나라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사회상이 압축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조선일보 A30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국의 고민, 그리고 충돌, 그리고 분열, 때로는 해결책까지 보여주는 게 이 신문입니다. 아주 그런 점에서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오피니언 페이지인데 제일 위에는 김창균 논설주간이 쓴 칼럼의 제목이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을 위해 나라를 허무는 정권, 줄이면은 문재인 씨가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해체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밑에 광고란이 흥미롭습니다. 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그러니까 이 논설 제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거. 논설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퍼는 나치 독일에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처형당한 신학자입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건국절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건국을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는 건국절이라고 했어요. 12시부터 17시까지. 장소는 경복궁역 3호선 6번 출구.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 네 거냐? 제발로 다니는 국민 막을 방법 없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다. 박원순 5일장은 치르고 동성애 축제는 12일간 허용하면서 8.15 문재인 탄핵 집회는 금지하는 문재인을 규탄한다. 괄호하고 2020년 6월 13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대규모 집회 허용. 이런 시위 안내 광고가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이 논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들의 답변이죠. 국민들의 답변이 국민 저항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 A30면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김창균 칼럼은 법치 파괴의 그 요약을 아주 잘 했습니다. 이 칼럼이나 논설은 이 잡다하게 좀 복잡하게 보도되는 보도 기사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본질을 딱 정해주고 거기에 그 언론사의 견해를 덧붙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는 칼럼과 논설위원 잘 쓴 논설과 잘 쓴 칼럼을 보면은 요 세상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요새 세상 살기가 바쁘니까 기사를 일일이 다 읽기 어려우면은 잘 쓴 논설을 보면 되는데 이 논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먹이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인사를 하면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지휘부를 지방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권력 수사를 깔고 앉아 뭉갠 검사들을 일제히 승진시켰다. 역대 정권도 편중 인사를 했다. TK 정권에서 TK가, 호남 정권에서 호남 출신이 잘 나갔다. 그러나 고향 사람 중에서 인류를 썼다. 인류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 자기 분야 엘리트로서 명예를 중시한다. 아무리 정권 주문이라도 검언 유착같이 실체 없는 사건을 조작하라는 부역 행위는 거부한다.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소파를 뛰어넘어 덮치는 격투기를 하거나 그걸 물타려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저질쇼도 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신물총장 신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공작 정치를 위해 수사 지휘권까지 휘두르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다.
내년 7월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끝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으로 유력하다. 검찰을 떠나는 후배는 그를 검사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원맨쇼 반년 만에 권력을 향해 으르렁대던 도사견 검찰은 애완견으로 길들여졌다. 울산시장 공작, 조국 전 법무장관 비위, 윤미향 정의연 회계부정,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같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한다. 망가진 건 검찰만이 아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전과자가 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여당 대선 주자는 적극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특종 욕심에 정권을 겨냥한 취재에 뛰어든 6년차 기자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믿기 어려운 법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죽어 썩어간다는 사법부, 죽을 살자 사법부, 부자는 또 부패부자네요. 법과 거리가 먼 법원, 멀원자 같은 대한문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문국 법률용어집까지 나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적폐청산을 주문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상관의 명령을 복청하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장을 정권의 시녀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고등학교 동문들이 내놨다. 이거는 부산고등학교를 칭합니다. 그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년 임기 동안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이 정원 14명 중 13명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퇴임 후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다.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 설립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여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박탈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한다. 확실한 문재인 코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도 수사한다. 임기 3년인 초대 공수처장은 다음 정권 초반부까지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손대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번 국회 들어 법사위는 여당이 권력기관을 군기 잡는 곳으로 변했다.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검찰과 감사원이 법사위에서 문매를 맞는다. 여당이 2004년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낸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일당 독재 국회는 정권 비위 방어의 최전선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은 제자리를 맴돈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 야당 쪽 소행으로 짐작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를 코로나로 몬 거는 추미애 씨의 자충수란 뜻입니다. 추미애 씨가 이런 자충수를 몇 번 저지르는데 요사이 이른바 검은 사건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충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1심 재판장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기소되었고 김 지사에 대해 유죄 취지 잠정 결론을 내렸던 2심 재판장은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잔류한 가운데 새로 온 재판장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는 권력 재창출이다. 현재 여권 대선 주자 투톱인 이낙연, 이재명은 문재인 사람이 아니다. 믿었던 친문 주자 조국 카드가 폐기되면서 남은 건 김경수 지사뿐이다. 그의 항소심이 마냥 늘어지는 이유는 무죄 선고로 방향을 틀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권 초반 국정과제 1호였다.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는 대통령이 무사히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폐지, 남북 군사 합의로 나라 안보는 헌식작 취급한 정권이다. 대통령의 퇴임 안보를 위해 검찰, 법원, 국회 같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운다. 아주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가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놓겠다. 그러려면은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까지 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을 아주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사조직으로, 충견으로, 충복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답을 내어 놓은 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8.15 문재인 독재정권 국민저항 운동이라는 답입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은 승객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또 흥미로운 게 4.15 총선 넉 달이 지나서 이제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 지지율보다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 36대 33으로 통합당 지지율이 앞섰다. 탄핵 이후 처음이다. 더 웃기는 것은 그 통합당이 지난 넉 달 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 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많은 일을 한 통합당보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는 설명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거죠. 많은 나쁜 일을 했다. 통합당은 일을 적게 했는데 그래도 나쁜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재밌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밌다는 것은 예측이 잘 먹히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2달 전에 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런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쓴다고 해서 거기 될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역사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자는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데 하나의 망원경처럼 쓰겠다는 거죠. 과거를 깊게 보면은 미래도 깊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조,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 신라의 통일, 고대조선, 고조선 이런 것까지도 깊게 보고 또 넓게 봐야 합니다. 국사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국사, 동양사, 세계사를 같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교양이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허영과 오만이 넉 달 만에 여론 구조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